여기는 지금 미국. 여기는 지금 미국.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에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. 그럴 때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미국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많은 겁니다. 미국 영화를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가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? 저는 별로 그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요. 진짜 있지도 않은 슈퍼히어로, 오히려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슈퍼히어로까지는 아니지만요, 제 인생에 멘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멘토라는 게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주위에 내가 닮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멘토가 될 수도 있겠죠. 저는 제가 가끔 정신 못 차리고 방황을 할 때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가끔 언급하는 시애틀에 있는 제프라는 친구고요. 또 한 사람은 여기 샌디에고에 계시는 분이신데요. 그 부동산 업계 쪽에서 좀 크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. 제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자문을 구하는 두 분들이죠. 제 방송이 뭐 공영방송은 아니니까요. 이런 사심이 들어간 방송을 충분히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요. 두 분 다 우연찮게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린 분들인데요. 제가 못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분 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저에게는 참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. 이런 보석 같은 분들이 항상 제 주위에 계셔서 도움만 받고 살고 있는데요. 늘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언젠가는 나도 이런 분들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드려야 되겠다. 은혜라는 건 갚으라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도 혹시 이런 좋은 멘토가 있으신지요?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시작을 멘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. 아마 제 멘토인 두 분은 제가 이 두 분을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. 뭐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표현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요. 혹시 아시면 건방지게 나를 멘토로 삼아? 뭐 그럴 수도 있으시겠지만요. 멘토야 뭐 제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요. 두 분이 열심히 사시면 저도 열심히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누군가 저 같은 놈을 이렇게 몰래 멘토로 삼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너무 기대가 컸나요?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빨리 바꾸세요. 밥 정도 사줄 능력은 되지만요,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능력은 없습니다. 괜히 오버했나요? 어제 제가 지인분하고요 카톡을 주고받다가 제가 그 방송 재밌게 들으셨냐고 물어봤었거든요. 그랬더니 그분이 언제 재미있는 거 나오나 기다리다가 끝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제 작전에 말리셨네요. 전 특별히 이렇게 재미있는 방송은 아니고요. 소소한 재미를 주는 방송입니다. 언젠가는 한번 제가 KO 펀치 날리는 날도 있겠지만요. 지금은 그냥 잼만 날리고 있는 겁니다. 잽 방송이죠. 잽 방송. 잽. 아직은 제가 캐릭터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요. 캐릭터 완성되면요. 큰 웃음, 큰 재미 한번 빵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. 언제 한번 KO 펀치 날리는 날이면요. 배꼽 한번 제대로 흔들어 드리겠습니다. 제가요. 소소한 재미 방송, 잽 방송. 여기는 지금 미국. 하나 잊었네요. 뒤끝 있는 방송. 여기는 지금 미국과 함께 떠나실 여행은 마이애미의 사우스 비치입니다. 사우스 비치라고 하니까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.
또 뭐 캘리포니아의 어딘가에 있는 비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물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. 잘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또 있으실 거고. 예. 제가 여기는 지금 미국을 방송을 하는 건요. 잘 몰랐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요. 여러분들께 흥미를 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요. 그것보다는 그 여행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. 이곳을 한 번쯤 꼭 찾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사우스 비치 같은 경우에는요. 마이애미에 있고 또 마이애미 하면 당연히 마이애미 비치를 떠올리시겠죠. 이 사우스 비치라는 곳이요. 이 마이애미 비치 못지않게 아름답고 그리고 또 마이애미를 찾으시는 분들이 꼭 찾는 그 비치 중에 한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요.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긴 하는데요.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요. 좀 방송이 좀 끝나고 나서요.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서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. 찾아보시면요.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사우스 비치만한 그 바닷가는요. 그 캘리포니아 쪽에 오시면은 이 경치를 눈으로만 보시기에는 비슷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요, 그건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이고요. 저도 그 마이애미 비치와 그 사우스 비치를 갔을 때요. 어떤 그 캘리포니아에서 느끼지 못했던 설렘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건 아마도요, 그 사우스 비치를 찾기 전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도로를 운전하면서 느끼는 그 뭔지 모를 두근거림? 뭐 이런 것들도 한 몫을 하는 것 같고요. 마이애미라는 이름 그 자체가 또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사우스 비치를 가보면요. 그 젊은이들도 많고요. 바다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호텔, 바, 뭐 이런 것들이요. 사우스 비치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죠. 왠지 그 사우스 비치에서는 하와이에서 입은 꽃무늬 남방을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젊은 여성분들이라면 비키니 수영복에 사우스 비치를 거닐어도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직접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. 그 팜트리와 조화가 잘 이루어진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바에서 맥주 한잔 하시는 기분. 예, 이거는 정말 사우스 비치가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이 기간에요. 마이애미 쪽을 찾으시는 분들은요. 그 수십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미국 각지에서도 찾고요. 또 외국에서도 이 뮤직 페스티벌을 찾는다고 합니다. 경제 효과도 솔직히 대단하겠죠. 예. 저희야 뭐 그 경제 효과가 얼마인지 뭐 그런 거는 저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. 예.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언제 재미있는 거 나오나 하면서 기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. 가볍게 설명을 하는 걸로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그만큼의 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음악을 사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행의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너무 저렴했나요? 여행의 본전? 그러나 당연히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거는 호텔 비용도 오를 거고요. 음식값도 오릅니다. 그런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은 바보겠죠. 예. 호텔 비용은 당연히 몇 배로 오르고요. 그리고 또 식당에서도요, 스페셜 음식으로 이 음식값을 올려받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곳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요, 이 축제 기간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뭐 마니아 분들이야 그 이 축제 기간에 마이애미를 자주 찾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요, 저 같은 일반인들은 뭐 한 번쯤 사우스 비치의 뜨거운 한때를 즐기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시끄러운 음악이 거리를 걸을 때마다 흘러나오고 클럽마다 EDM 공연들이 펼쳐지고 유명한 팝 아티스트들도요 저렴한 공연비에도 와서 공연한다고 하니까요 마음껏 즐기시는 마이애미 뮤직 위크가 되셨으면 합니다.
이렇게 사우스비치까지 왔는데요. 식당 한 곳 좋은데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죠. 그 젊은이들의 빛이기 때문에요.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고급 식당들도 발달해 있지만요. 이렇게 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바 스타일의 식당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. 그 맥주 한잔 한다거나 이러면서 그 안주를 같이 먹거나 아니면 뭐 스테이크, 뭐 간단한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. 바다가 아무래도 옆에 있으니까요.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맥주 한 잔을 한다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요. 와인 한 잔과 뭐 스테이크 아니면 뭐 씨푸드 뭐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사우스 비치를 즐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당연히 한 번쯤 해봐야 하는 식사 코스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마이애미 비치를 말씀드릴 때 그런 식당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은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먹을 수 있는 곳, 가볍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그것은 라 샌드위치리라는 곳입니다. 스펠링은요, LASANDWICHERI입니다. 예, 라 샌드위치리. 예, 이곳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. 저도 그냥 사람들이 그 줄을 이렇게 서 있길래요. 저기가 맛집인가 하고 가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좀 오래전 기억이라서. 그런데 나중에 인터넷을 좀 서치를 하다 보니까요. 이것이 그냥 일반 샌드위치 가게만은 아니었습니다. 벌써 여기서만 20여 년이 넘게, 예, 한 자리에서 20여 년이 넘게 식당을 하고 있었고요. 뭐 싸구려 서브웨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데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프레시하고 맛이 좋았습니다. 그 스무디도 예쁜 컵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컵에 주는데요. 그 스무디도 잊지 못할 정도로 맛이 괜찮았습니다. 가격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요. 또 맛도 괜찮은 샌드위치 가게가 있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곳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 좀 가격이 센 식당들만 있거든요. 뭐 가게 터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렌트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이런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음식값이 안 비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? 다 비싸죠. 그런데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요.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도 좀 많이 추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대단하거나 멋있는 인테리어가 있는 그런 식당은 아니지만요. 점심에 오셔서 간단하게 드시기에는 이만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기분 좋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. 사우스 비치 같은 곳을 설명을 하면서 식당을 좀 작은 곳을 소개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보시면 워낙 괜찮고 비싼 식당들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린 거니까요.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. 예, 사우스 비치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. 자, 여기까지 마이애미의 사우스 비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. 방송 마무리 단계인데 방송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막 그 사우스 비치를 찾아가고 싶으신 그런 욕구가 그냥 팡팡 났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사람들은 참 은혜라는 걸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도와주는 사람이야 뭐 꼭 뭘 바라고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요.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은혜를 갖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. 아니 도와준 사람이 특별히 받을 마음이 없다고 해서 도움 받는 사람까지도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건 이건 너무 냉정하고 배은망덕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내가 멘토를 찾기보다는 내가 은혜도 갚고 인격도 쌓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요.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여기는 지금 미국 따뜻한 여러분들의 멘토 방송이 되고 싶네요. 조니 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